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10월 11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한 탈북자 김국송 씨, 물론 가명입니다. 이 김국송 씨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2014년 탈북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정찰총국 대자, 우리의 대령급에 해당되는 고위공작원 출신인 김 씨는 19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침투해서 5년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해서 북한 3.14 연락소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김국송 씨 발언의 진실성을 놓고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대놓고 친북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는 터라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북 행태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북한 간첩에 농락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생각을 달리할 겁니다. 김국송 씨 발언이 진실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제첩보운동사, 이 간첩의 역사를 보면 적성국 핵심 부서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암약한 사례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가령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유명한 사람이죠. 동방정책을 폈던 이 빌리 브란트의 수석 비서관 등으로 암약하다가 체포됐던 동독 간첩 윈터 기욤, 또 9년간 소련 및 러시아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1994년 적발된 CIA 방첩관 에이드리치 에임스라는 인물, 또 27년간 소련 및 러시아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 검거된 FBI 방첩국장 로버트 헨슨 등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윈터 기욤 사건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이후에 기욤은 1975년 충대 외환죄, 즉 반란죄로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가 1981년 동서독 간의 첩보원 교환에 따라서 동독으로 보내집니다. 이처럼 과거 독일 분단 당시의 동독의 간첩 침투는 집요하게 이루어졌고요. 이건 같은 분단 국가인 남월남, 북월맹,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남월남은 북월맹의 간첩들로 멸망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1967년 남월남 대선에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17%나 득표했던 쫑딘주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쫑딘주 변호사는 월남 패망 이후에야 북월맹의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나 남월남에서는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의식 있는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쫑딘주는 월남 공산화 이후에 북월맹에 의해서 교화소에 보내졌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자료를 찾아보면 북월맹의 자문 역할을 하다가 91년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북월맹에서 출세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미국 워싱턴 DC에 유학 중이던 그의 아들이 1978년 공산 베트남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을 벌이다가 미국 FBI에 의해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월남에는 북월맹의 간첩들이 정말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7년 10월 1일 월남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총 당선자 137명 중에 공산 뿌락치로 의심되는 의원이 24명이나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원의원 총원의 18%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쫑딘주의 득표율인 17.3%와 거의 일치하는 비율이죠. 즉 남월남 권력층의 17에서 18% 정도는 북월맹의 지령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물론 BBC에 인터뷰한 김국송 씨 이야기처럼 한국 권력 핵심부에 북한 공작원이 있을지 남월남과 같은 상황일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 근무자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밀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신원조사 대상자는 출생시부터 성장과정, 가족관계, 학력, 경력, 정당관계, 주변의 평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직파 간첩이 국내에 침투해서 위장신분으로 합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뒤에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하다가 청와대에 침투했을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북한 직파 간첩에 포섭된 내국인 간첩이 장기간 암약하다가 청와대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8년 청와대에 침투한 여간첩 김옥화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68년 이른바 2.1 사태, 즉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2.1 사태 직후에 북한 공작원들의 유류품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약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 약도가 너무 정확해서 당시 대공수사 관계자들이 경악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내부 약도와 경호원들의 배치 실태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공수사팀은 청와대 안에 북한의 간첩망이 침투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의 비서인
김옥화가 대통령 경호실장의 비서인 김옥화라는 인물이 대상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옥화는 국내 유명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에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유학생과 결혼을 했죠. 바로 남편이 북한에 이미 포섭된 간첩이었습니다. 냉전 당시에 서독은 그야말로 북한의 거점 국가였다고 얘기를 하죠. 북한 간첩들이 횡행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옥화는 유학을 마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실장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경호실장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경내를 제한 없이 들락거렸고 확인된 내부 약도와 경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김옥화 사건은 직파 간첩이 아니라 이것에 포섭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사한 경우로요. 지하당 입당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당 입당, 아마 생소하신 용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체제를 건립한 김일성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전투사령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왔습니다. 6.25 사변 후에 남노당은 와해됐지만은요, 그 잔존 세력은 인혁당, 통역당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성을 인정하는 남한 내 지하당 건설을 꾸준히 전개해왔죠.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적발된 간첩 건수가 2,000여 회를 상회하는데요.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이 실은 남한 내 지하당 건설을 하는 게 주임무입니다. 단순한 정보나 첩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 이른바 주사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 지하당 구축은 말 그대로 쨍팟이 열립니다. 대박이 터지게 됐죠.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대학 운동권은 이 주사파가 석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안에서도 엄청난 노선과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 내 좌익 서클 중에 20명인 조직이 있고 10명인 조직이 있고 3명인 조직이 있다고 할 때요. 다음번 학생회장은 20명인 조직이 내야 하겠지만 3명인 조직도 평양과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요. 이 북쪽과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지도 노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주체 사상의 수령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사파 언더서클 사이에서는 윗동네와 연결하려고 혈안이 됐고요. 이 지하당 입당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미리미리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충성맹세 같은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진짜 지하당에 입당하는 일도 생겨나게 됐죠. 이 지하당 입당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 70년대 중앙정보부가 펴낸 북한 대남공작사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당 입당은 혁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준은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당원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작원만이 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역시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에 보고했을 때 이루어진다. 지하당은 보안상 당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한 번호를 수여받게 된다. 번호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당에 입당했던 이들은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의 담당 부서에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십수년 전 일입니다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 주사파 지하당 문제를 집요하게 취재하곤 했는데요. 정보당국에서 일했던 많은 탈북자들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탈북했던 김덕홍 씨라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주체사상연구소에서 일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덕홍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입당을 하면 영원한 고리가 된다. 지하당에 한번 입당하게 되면 중앙당에 입적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고리,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덕홍 씨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입당 기록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등록과에 등록이 됩니다. 특히 남한 내 지하당 입당은 대남공작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비밀문서과 해당 공안부서 담당과 등에도 기록돼서 영구 관리됩니다. 영구 관리됩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이 같은 기록들은 모두 공개되겠지요. 공개되겠지요. 이미 돌아가신 황장엽 씨는 남한 내 깊숙한 곳에 북한 쪽 사람이 있고 남한에 5만여 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5만 명은 북한이 보낸 간첩, 직파 간첩 외에도 지하당 입당자를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 입당자들은 불행한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빠졌다가 MT 가서 김일성 충성맹세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흘러 진짜로 노동당에 지하당 입당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후에 남한에서 출세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을지 모르지만 시시종종 평양의 압력에 자발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평양 정권이 무너지는 것일 겁니다.
그 이후에 빚어질 모든 사상의 와해, 특히 감춰진 진실의 폭로를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평양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1948년 이승만에 의해 건국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련한 인생들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차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선교를 위해서 뻗어갈 대한민국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기도재단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한다면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적 성도들 10년 가운데 빛이 약해진다면 마귀들은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것이 때로는 북한의 간첩들의 모습으로, 중국 공산당의 모습으로, 또 숱한 세속적 인본주의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하고 마귀의 계획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의 계획에 미혹되지 않고 지금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간의 투쟁이 아니고요, 빛과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이루느냐, 교회를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그 택하시며 온전히 합하기 위해 남은 자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하여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한때 김일성 망령에 미혹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북한 2,500만 동족들의 구원은 물론 남한의 김일성 망령에 미혹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무너져야 될 민족적인 선결 과제입니다.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힘의 면허니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어둠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평양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의 명언이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추사파고 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완전히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직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울며 애국하는 자들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마지막 때 이 종말로 가는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이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폭로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피답해 폭로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인의 악이 그들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려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비성 망령 들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